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대구광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구시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대구시 전체로는 지금 한 242곳에 이르는 대단히 많은 지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전체가 공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대구와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분양가보다 1억 싼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7천만 원 할인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 같은 경우가 전용 84 5억 3천이 분양가였는데 4억 3천까지 거래 금액을 낮추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을 떨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기사에서 언급됐던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보면요, 전체 세대수가 144세대고 사용 승인일이 2022년 7월, 올해 7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거래가가 4억 4천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33평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매매가는 4억 4천인데 전세가가 보면 2억 3천, 2억 4천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지금 마이너스 8천에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가 5억 3천, 5억 2천이었었죠. 그리고 매매가가 지금 4억 4천이에요. 우리가 분양계약을 5억 2천짜리를 분양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보통 이렇게 지급을 하죠. 그러면 계약금은 5,200만 원을 납부했다는 얘기고, 중도금으로 대출을 한 게 3억 1,200이고, 입주시 잔금이 필요한 비용이 1억 5,600이에요. 그래서 입주시에 전체 필요한 비용 이 두 개 합산하 4억 6,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4억 6,800에 이르지 못하고 전세가가 2억 3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세를 놓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금이 2억 3,8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전세 자체를 못 넣는 거죠. 전세를 놓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쩔 수 없이 현금이 없어서 급매로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 이 물건 마이너스 8천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기지급한 5,200만 원 계약금은 포기하고요, 여기에다가 얹어서 2,800만 원을 매수자한테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건을 보게 되면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라고 해서 전체 세대수가 1265세대로 대단지네요. 대단지고 사용 승인을 보니까 2023년 7월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입주 예정인데, 중요한 건 이 물건도 지금 84죠. 거래가가 4억 7,600.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이너스 5천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천 프리미엄을 본인이 안고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양가가 한 5억 2천 정도 되겠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 그렇죠? 5천을 플러스 해주면, 그러니까 5,200인 본인이 납부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물건을 그냥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명의만 갖고 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게 되면 결국은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냥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만큼 지금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대구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그나마 그렇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2019년 말서부터 21년 중반까지의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이 현재 시점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시장 강도를 보면, 매매에 대한 시장 강도를 보면 상승기 때 역시 매매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현재는 마이너스 100을 넘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 상승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 이후로 부동산가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매매 가격 변동 폭을 한번 보면요. 2018년도에는 891만원, 20년도에 982만원, 정점이었을 때 1257만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평당 1096만원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증감 정도로 한번 보면 상승은 41% 상승한 거고요. 하락한 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8% 정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매가와 전세가, 그 다음에 전세가율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매매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전세 가격도 그거에 동반해서 상승과 지금 현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전세가율이 한 67%로 나쁘지 않은 상태예요. 전세가율은 뭐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매매가에 대한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136인데 전세가에 대한 시장 강도는 마이너스 206입니다. 중요한 거는 매매가 하락폭보다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가가 지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구별로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도에서도 여기 보시면 수성구가 있는데요.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구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구, 그리고 서구, 남구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시장의 강도를 잠시 보면요. 매매 시장 강도가 있고 전세 시장 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이죠. 근데 매매가보다는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큽니다. 강도가, 시장 강도가. 그래서 매매보다는 전세 시장 강도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도 매매가 시장 강도가 마이너스 131인데 전세는 마이너스 166이에요.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다 전세가 시장 강도가 훨씬 더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 아파트에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요. 대구 아파트 어쩌나 라고 되어 있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 공포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가 현재 미분양이 1만 가구에 이뤘다. 그 다음에 수성구와 달서구만 해도 5,300세대다 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미분양은 한 4만 1,000세대 있고요. 9월까지 통계 나와 있는 거 내용을 보면 4만 1,0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쌓여 있고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올 초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6월, 7월, 8월 들면서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데요. 대구가 10,000세대를 초과했고 그 다음에 경북 6,5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가 5,500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보실 거는 대구의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더 연도별로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인 올해를 보면 벌써 수요는 12,000세대가 필요한데 공급은 21,000세대죠. 그래서 9,000세대 이상 초과 공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2023년도 내년은 수요량은 12,000세대로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훨씬 많죠. 37,000세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6,000세대가 추가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년에 대기하고 있어서 결국은 내년에까지는 집값이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리고 24년도 보면 24년도도 수요량 대비해서는 공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2024년도에서도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25년도에 가면 그때는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대구 미분양 현황 월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잠시 주춤했었는데 7월 들어서 다시 미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미분양 물량으로 쌓여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수성구가 3,0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자료를 하나 보면요, 민간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료고요. 대구 같은 경우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분양률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90% 이상이 분양이 됐었는데 현재는 1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률이 워낙에 안 좋으니 지금 3분기 때 미분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구별로 수요와 공급 물량을 한번 볼 텐데요. 각 구별로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 물량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실거주라든 아니면 투자든 매입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구는 수성구가 집값이 가장 높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수성구 물량을 일단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좀 더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이죠. 내년은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원체 많습니다. 결국은 내년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도 집값이 그렇게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24년도에 보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수성구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괜찮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구를 볼 텐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수요량 대비해서 올해도 공급량이 많고 내년도 많고 내후년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구는 24년도 25년도는 가야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구도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요. 서구도 근데 24년도에 가면 공급 물량하고 입주 물량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25년도에 다시 입주 물량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같은 경우가 2024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PIR 지표를 통해서 대구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PIR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구당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지 해당 주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상승기 전인 2016년이나 17년도에 PIR이 여기가 한 5.5% 정도 됐었고요. 여기가 한 9.8 정도 됐었습니다. 그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전체 3분위 가구당 소득 기준으로 본 PIR이고요. 아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직장인 소득 기준으로 본 PIR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점 위에 있었던 그 작년 7, 8월경에 PIR은 7.3과 12.59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보시면 6.3과 10.17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2016년, 17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IR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대구 아파트 가격은 적정 가격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많은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PI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대구 집값은 저평가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수성구에 있는 이편한세상 범어 아파트 단지 전체 세대수는 842세대고 입주는 2015년도 9월에 입주를 했네요. 현재 이 84 타입 물건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보면 한 5억 9천에서 한 6억 초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는 21년 3월에 10억 3천을 정점을 찍었네요. 이때 가격이 10억 3천까지 간 거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고 현재 실거래가 가장 최근에 된 거 보면
5억 9,700입니다. 6억이 채 안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됐고요. 결국은 하락률을 보면 42% 가격이 하락을 한 거예요. 얘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구 수성구예요. 수성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는 단지가 있다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여기 전세가잖아요. 이 전세가 비중이 50%가 채 안 돼요. 그 말은 결국 뭐냐, 아직까지 이 갭이 크다는 거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리동에 있는 중리 롯데캐슬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968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고요. 입주는 2009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여기 보면 84 33평형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 3억 2천, 3억 2천, 3억 초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21년 9월에 신고가가 4억 3천 250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위치하겠죠. 그랬다가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래 가격을 보면 최저가가 여기 있네요. 2억 7,700까지 하락했고, 층도 좋네요. 18층으로. 그래서 그 2020년 12월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락률을 보면은 35%까지 지금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전세 가격이 현재 거래된 금액이 보면 2억 6천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 최저가가 최근에 2억 7,700이었으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 비율이 76에서 77%로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은 이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하락 요인으로는 전국 공통 요인이 금리 인상, 고점에 대한 심리적 요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을 들 수 있고요. 대구만의 특징적인 요소로서는 최근 미분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과 앞으로 공급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가격 변동이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를 보면 공통 요인으로서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 그리고 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구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의 물량이 최대인 내년 2023년이죠. 2023년이 넘어가는 그 하반기 이후부터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실거주자라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투자자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